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의문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오늘 할 건 요거 하나입니다. 요렇게 있는 요 A4 용지로 치면 한 3분의 2 페이지 정도? 뭐, 띄어쓰기 하고 다 치면 얼마 안 되죠, 사실은. 자, 그러면 한번 오늘 배울 것들을 살펴볼까요? 자, 오늘은 의문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배워볼 겁니다. 자, 의문이란 무엇이냐? 개념 정리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개념, 말의 뜻을 구분해주는 최소의 소리 단위라고 하는데 이거를 최소 의미 구분 단위라고 합니다. 자, 요 개념은 나중에 형태소, 그 다음에 단어를 배우고 난 다음에 써먹을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볼까요? 발과 팔이 나와 있는데 요 비읍과 피읍이 요 두 단어를 구분해주는 소리 단위죠. 그래서 비읍과 피읍을 음운이라고 합니다. 자, 관련 개념 하나만 살펴보고 갈게요. 최소 대립상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디서 한 번쯤은. 자, 최소 대립상 이러면 이 쌍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짝이란 소리야, 짝. 짝인데 어떤 짝이냐? 대립이 최소화된 짝이다. 대립이란 게 뭐냐면 요 말입니다. 의미가 달라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의문에 의해서 의미가 달라진 단어의 쌍을 최소 대립상이라고 하는데 이 최소 대립상의 사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 발과 팔 보세요. 의문 구성을 한번 볼까요? 비읍, 아, 리을. 팔은 피읍, 아, 리을. 이렇게 각각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 하나만 다릅니까? 요 소리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소 대립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불과 팔 같은 경우는 최소 대립상이라 하는가? 아니겠죠. 왜? 불이라고 하면 비읍 우 리을이고 팔은 피읍 아 리을이죠. 음운 몇 개가 다르죠? 두 개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의 의문에 의해서 의미가 달라진 단어성을 최소 대립상이라 하기 때문에 두 개의 의문이 다른 경우에는 최소 대립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유념해 두시고요. 2번 정의를 볼까요? 자, 화자들의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이고 심리적인 소리를 의문이라고 한대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요 말의 반대 개념으로서 의문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화자는 보통 모국어 화자를 얘기해요. 펜 두께를 약간 얇게 해볼게요. 모국어 화자를 얘기합니다. 자, 음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소리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비읍 발음을 한번 해볼게요. 비읍 발음을 하는데 자, 자음 발음하실 때는 밑에 을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 들려드립니다. 두 소리가 같은지 다른지 한번 따져보세요. 자, 브브 자, 요 두 소리 같은 소리입니까? 다르죠. 왜? 하나는 낮게 말했고 하나는 높게 말했잖아요. 이때 제가 방금 들려준 두 개의 비읍 소리가 각각 음성인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가 브라고 하나 브라고 하나 머릿속에서 무슨 글자를 떠올리죠? 요 비읍을 떠올리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떠올린 이 비읍 이걸 뭐라고 하냐? 의문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유사한 음성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쉽다라고 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낮은 비읍이나 높은 비읍이나 소리의 높낮이 요거 하나 빼고는 우리는 같은 소리를 인식하잖아요. 같은 비읍 소리를 듣잖아요. 그래서 유사하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똑같이 해보셔도 돼요. 기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키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다르겠죠. 사람마다 소리에 울리는 정도라든지 소리의 크기, 목소리의 톤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니까 요거를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식으로 또 설명해 보자면 이 기억 소리를 제가 녹음했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녹음했을 때, 그 음성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막 나와 있잖아요, 이게. 그럼 이 진폭이라고 하는 건데, 이 진폭, 소리의 진폭이라든가 높낮이가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올까요? 아니겠죠, 그거는. 누군가는 이렇게 나올 것이고, 누군가는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기억 소리가. 그죠? 그럼 이 두 소리를 각각 뭐라고 하냐면 음성 1, 음성 2 각각 음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요 정도까지 범위에 있는 소리들은 다 기억 소리를 우리가 듣자라고 한다면 이 기억은 의문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관련 개념 또 하나 보고 가죠. 변이음이라는 게 나오네요. 변이음이라고 하면 동일한 음운, 하나의 음운이 서로 다른 음성으로 실현되었을 때 이 음성들의 관계를 변이음이라고 합니다. 두는 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음운은 그 환경에 따라서 여러 변이음으로 실현되기도 한다. 자, 무슨 말이냐? 음운은 환경에 따라서 다른 음성을 가지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자, 그 다음에 변이음들은 동일한 환경에서 동시에 출현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상보적 분포라고 했는데 요 개념도 별표를 쳐두셔야 돼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방금 했던 얘기를 사례들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역 같은 경우에는 초성에서는 극 발음으로, 종성에서는 윽 발음으로, 그 다음에 모음 사이에서는 그 발음으로 나는데 이거 지금 말로 들으시면 구분 안 가죠. 네. 발음 기호상으로 소리를 써보면 음성값을 써보면 요로 세 소리를 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요 위에 있는 거 K 옆에 위에다 써놓은 거 있죠. 이거 꺽쇠입니다. 꺽쇠. 그래서 요게 쓰이면 종성에서 불파음이라는 뜻인데 그건 나중에 자음할 때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요 세 가지 소리를 뭐라고 하냐면 기역의 변이음이라고 합니다. 이 기역은 음운을 얘기하는 거고 얘들은 각각 음성들이겠죠. 음성 1, 음성 2, 음성 3. 자, 그 다음에 종성이라는 환경에서는 변이음 요 세 가지 중에 요거 하나만 온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요 상보적 분포 설명하려고 예를 든 겁니다. 자, 종성에서는 음성 1이나 음성 3이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예. 그래서 출현 환경이 겹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초성에서 얘가 나오는 일이 있나? 없습니다. 예. 여기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초성에서는, 종성에서는, 모음 사이에서는. 요것들이 환경인데 이 환경이 겹치나요, 지금? 안 겹치죠. 예. 그래서 하나의 환경에는 하나의 소리값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념, 음소와 운소를 더한 개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음소의 첫 번째 글자가 뭐죠? 음이죠. 운소의 첫 번째 글자는 운이죠. 요거 두 개를 읽으면 뭐라고 읽을 수 있습니까? 운이요. 네. 음소가 뭔지, 운소가 뭔지 지금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음소는 분절 음운이라고도 해요. 분절이 뭐냐? 쪼개진다는 소리입니다. 운소는 비분절 음운이라고도 해요. 자, 비분절 음운, 분절되지 않는 음운이란 뜻이에요. 자, 밑에 독립적이다, 독립적이다. 요게 분절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음소에는 뭐가 있냐? 자음, 모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말에는 반모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자음과 모음과 같이 소리가 분리되는 음은 아까 제가 기역 발음 따로 해봤잖아요. 그라고 해서 발음을 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역 소리 단독으로 발음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소리가 난다 라고 말하고 분절 음운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자, 운소는 뭘 얘기하느냐? 비분절 음운인데 고저, 소리의 높낮이 있죠? 억양 같은 거. 그 다음에 강약, 소리를 악센트를 준다, 악센트를 안 준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장단, 소리의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길게 발음하냐, 짧게 발음하냐. 이렇게 소리가 분리되지 않는 음운을 비분절 음운이라고 합니다. 왜 분리되지 않는다고 하냐면 이 예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눈을 짧게 발음하는 게 있고 눈 해서 길게 발음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요 장음부호만 따로 발음할 수 있습니까? 눈을 발음하지 않고 요 소리만 발음을 해보세요. 할 수 있습니까? 저 방금 했어요. 안 들렸죠? 예. 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길게 발음하는 건 뭐냐면 모음을 길게 끄는 거죠. 지금 사실은. 이 비분절 음운은 모음, 즉 분절 음운에 의존해서 나는 소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말의 음소는 자음과 모음 또는 반모음이 있으며 운소는 억양과 장단이 있더라. 자, 억양은 뭐냐면 문장 끝을 올려주냐 아니면 문장 끝을 내려주냐 아니면 올리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느냐 요 세 개에 따라서 문장의 의미가 또 바뀌죠. 예를 들어서 밥 먹어 라는 말이 딱 칩시다. 근데 이거를 문장 끝을 올려볼게요. 밥 먹어? 그럼 무슨 뜻이 되죠? 물어보는 문장이 되잖아. 그 다음에 끝을 내려보겠습니다. 밥 먹어. 그러면 명령문처럼 들리시겠지만 이거는 평서문입니다. 너 지금 뭐 먹어? 밥 먹어. 예. 그 다음에 올리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그대로 가는 거. 밥 먹어 같은 경우에는 명령문입니다. 예. 그 다음에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요 자음, 모음, 반모음, 억양, 장단 요것들은요. 표준어 기준이에요. 표준어.
제가 살고 있는 경상도에서는 숫자 2와 알파벳 E가 구분이 돼요. 어떻게? 이 음절의 높낮이로 가지고요. 자, 숫자 2는 2라고 하고요. 알파벳 E는 E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인터넷에 돌았던 건데 요거랑 요거 서울 사람하고 부산 사람하고 발음시켜봐라 하면 서울 사람들은 2의 2승, 2의 2승이고 부산 사람들은 2의 2승이고 2의 2승입니다. 제가 옛날에 학교를 간다고 서울에 갔을 때 처음 이걸 배우고 나서 되게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평생 2의 2승과 2의 2승을 구분했는데 표준 발음은 그걸 구분하지 않더라. 왜? 우리말의 비분절 음운에는 고저 이게 없기 때문에 음절의 고저에 따라서 뜻을 구분하는 게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게 있는 언어는 뭐가 있냐? 중국어 같은 게 있겠죠, 아마. 중국어는 성조가 있잖아요. 중국어 얘기를 왜 했냐? 설계입니다. 나중에 중세국어 할 때 성조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음운 부분을 공부할 때 알아두면 좋을 것. 자, 국제음성 기호와 요 중괄호 표기 있죠? 중괄호 표기. 요 표기 의미하는 게 뭐냐? 자, 일단 국제음성 기호란 자, 무엇을? 음성을 기호로 나타내는 겁니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체계겠죠. 그래서 해당 음운의 실제 발음값, 즉 음성값을 표기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표기해요. 예. 그 다음에 요 중괄호는 뭐냐면 이 단어의 발음이란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요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면 리을 소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국제음성 기호를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쓰는데 알파벳만 쓰는 게 아니라 뭐 이상한 것도 씁니다. 영어 사전 보셨죠? 뭐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것도 쓰고 그 다음에 뭐 SH 같은 경우 이렇게 지렁이 같은 것도 쓰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싹 다 국제음성 기호의 하나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궁금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서 왜 얘랑 다르게 표기했는가를 궁금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답은 여기 위에 있습니다. 자, 기역 소리 같은 경우는 초성에서는 요 발음으로 모음 사이에서는 요 발음으로 발음된다. 그래서 음성값이 다르다. 예. 여기 오는 거 초성이죠 그냥. 그래서 뭐라고 표기했습니까? K. 여기 오는 얘는 뭐 O와 E 모음들 사이에 낑겨 있잖아요. 그래서 G로 표기한 거예요. 예, 그 정도 선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퀴즈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퀴즈라고 하지만 사실 너무 쉬운 문제들입니다. 자, 다음 문제를 풀어봅시다. 의문은 말의 뜻을 구분해주는 가장 작은 표기 단위다 라고 됐는데 표기 단위다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 소리의 단위예요. 소리의 단위. 소리와 표기는 같은 게 아닙니다. 문법 공부하실 때 두 개를 잘 구분해 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의문에 의해 다른 뜻이 된 단어의 쌍을 최소 대립쌍이라 한다. 요거는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고기에서 앞에 나온 기역과 뒤에 나온 기역은 음성적으로 동일하다. 자, 방금 배웠는데 K, G 따로따로 표기했잖아. 그러면 음성적으로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그 틀린 진술이고요. 그 다음에 히읗과 이응은 최소 대립상을 형성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요?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왜? 의문의 정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말의 뜻을 구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뭐가 나야 돼요? 소리가 나야 되죠. 자, 근데 이 히읗과 이응 들어간 거 해볼까요? 한번? 뭐 학교, 그 다음에 악기 이렇게 두 개가 있겠죠. 얘들 같은 경우에 최소 대립상이 할 수 있잖아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선. 자, 근데 이 히읗하고 이응하고 비교를 해보려니까 사실 초성에 있는 요 이응은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비어 있는 건데 비어 있는 소리인데 그러면 히읗 소리와 아무것도 없는 소리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음가 없는 걸 비교할 수 있나요? 비교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최소 대립상을 형성할 수 없다라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자, 요 얘기는 이제 요 정도까지만 설명하고 지금 이걸 설명하려면 영상 길이가 30분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다음에 의문 변동을 할 때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간단하죠. 예. 뭐 첫 시간이라 너무 쉬운 거 다뤄준 거 아니냐? 아닙니다. 예, 변이음이라든지 아니면 뭐 의문의 다양한 정의들 1번, 2번, 3번 보통 책이나 이런 데 보면 1번 정의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2번도
꽤나 중요한 정의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3번이야 뭐 다른 거랑 같은 말이기도 하지만 오늘 했던 거 잘 정리해 두시고 이게 잘 돼 있으면 다음 시간에 할 자음과 모음 그 다음에 뭐 음운 변동 이런 것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자음을 가지고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